안녕하십니까. 스탑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급하게 하락한 만큼 급하게 반등을 해주면 좋겠는데 또 미국 시장이 어제 2.7% 급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약세를 보였죠. 자,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면 바트밍 아웃이냐, 이걸 이제 쉽게 풀어쓰게 되면 우리가 이 데드캣 바운스라는 이야기는 낙폭과대 이후의 자연적인 반등,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월가에서의 이야기였었는데 죽은 고양이도 그죠? 높은 빌딩 위에서 떨어뜨리면 털썩하고 반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트밍 아웃은 이제 추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의미,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둘 다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되죠. 그죠? 그만큼 낙폭이 심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급반등의 형태로 바트밍 아웃을 진행시키지 못하면 결국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미국 시장이 찔끔 떨어지면 우리 시장은 어제처럼 양봉을 만들어내고, 반대로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 우리 시장은 갭 상승했다가 오늘처럼 음봉을 만들어내는 흐름입니다.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포기하게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부분만큼 지켜낼 수 있는 주식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노란톡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하단에 샵 0988로 김기수 문자 전송하시거나 오른쪽 QR코드를 찍으셔서 보내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수요일 이 시간 이후에 목요일 옵션 만기였었죠. 지난주에. 그때 이 화제의 뉴스가 한국산 코인, 김치 코인, 루나 테라, 뭐 차트를 보시면 일주일 새에 그리고 하루에 그냥 급락을 하면서 100불짜리가 그죠? 1달러 이하로 쭉 떨어지는 참 충격의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그 가상화폐 관련주인 두나무 지분율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고, 실질적으로 이 폰지 사기 의혹에도 르나는 한때 시가총액이 50조 원이었고 테라 시가총액이 23조였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이 르나와 테라, 뭐 오늘 나온 뉴스로 보게 되면 28만 명이 보유하고 있는 정도니까 참 많은 개인 투자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니 뭐 남아공이니 뭐 할 거 없이 그죠? 수많은 개인 투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가상화폐 541종이 상장 폐지를 해서 피해액이 1조 규모라는 이야기도 있죠. 저는 실질적으로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이런 쪽에 잘 모릅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나이가 들었다 보니까 좀 이런 핸섬하지 못하죠. 그래서 실물 자산, 실물 흐름 부분을 갖고 있지 못하면 떨어질 때 적정 가치를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매매하시는 현명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반면 교사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뉴스가 미국 시장의 지난주 수요일 한 번 더 급락을 가져왔고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시장의 지난주 목요일 급락을 갖고 왔죠. 그런데 이 S&P 500입니다. 자, 우리가 왜 기술적인 흐름을
분석을 하느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 펀더멘털적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펀더멘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할 텐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호재성 뉴스와 유동성, 수급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펀더멘털보다 센티멘탈, 심리적인 영향과 수급 영향을 더 받고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정 고점에서 매도하기란 쉽지가 않죠. 반대로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게 되면 이야기를 잘 안 하던 펀더멘털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에 기술적 흐름에서 확률 높은 지점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S&P 500의 큰 마디, 한 마디와 두 마디 그리고 그 속에서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는 수요일 부분까지 한번 추세 이탈을 살짝 하고 되돌아오면서 반등을 일궈냈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나스닥도 S&P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역시 제가 여러분들께 1월 28일 날 형성되었었던 2592포인트는 쉽게 깨지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는 한번 깨면서 2546포인트까지 이탈을 하고 지금 2646포인트, 100포인트 반등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항상 펀더멘털,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왜 떨어지는지는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긴축이라는 부분, 그러면서 이 멀티플을 많이 줬었던 부분의 해소 구간, 그러니까 정상화 구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인발 추가 급락까지 시장에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라든지 그리고 그 속에서 미국의 4월 CPI와 PPI 정점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환율이 사실 1,300원 근처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죠? 이 4, 5월 들어서 매도의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데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본인 싫어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이제 그 부분이 오늘 1270원 이하로 내려오면서 1266원 정도 들어오니까 오늘 2천억 정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흐름인데 여기서 S&P 500이나 나스닥이 특히 나스닥은 고점 대비 30% 급락을 했습니다. 30% 급락을 한 상황에서 버핏은 그죠? 남 두려워할 때 욕심내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규모를 보게 되면 작년 연말엔 살 종목이 없을 정도로 고평가된 종목이 많았다. 그래서 현금을 188조를 갖고 있었는데 3월 말에 136조, 약 50조 이상을 주식을 매수하는 데 썼죠. 워런 버핏하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그죠? 매매의 기간이나 투자의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방향성은 읽을 수가 있죠. 어떤 주식들을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면 자, 미국 시장에 있어서 워런 버핏이 매수하고 있는 쪽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쉐브론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주에 최근 들어서 집중을 했다. 그죠? 그게 뭐냐? 2월 24일. 사실 올해부터의 일봉 모습입니다. 그죠? 나스닥, S&P. 나스닥이 30%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더블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 게 미국 시장에서는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쉐브론, 엑슨모빌,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폭락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뭐예요? 이 애플, 그죠? 애플도 추가 매수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 우리 시장도 3,300포인트에서 2,546포인트까지 지난주 옵션 만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목마다 다 똑같이 하락을 했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2차 전지 소재, 특히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는 양극재 쪽 LNF의 월봉 모습입니다. 사상 최고가 근처에 놓여져 있죠. 실적도 있고 성장 흐름도 함께 갖고 가니까. 자, 그다음 DDR5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월봉 모습입니다.
종합주가 지수 급락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죠? 자, 그다음 차량용 반도체 해성 DS입니다. 자, 해성 DS와 함께 설명드렸었던 원익 QNC나 그죠? 이런 종목들도 월봉상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죠? 자원 관련주 그리고 정유주 이쪽 부분도 월봉 모습은 계속 상승을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배드 성장과 배드 실적, 나쁜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면 그건 정당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낙폭과대는 없는 겁니다. 자, 코스맥스, 그죠? 여러분들 뭐 위드 코로나 하면 화장품 찍어 바른다? 저는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께. 그죠? 화장품 산업이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 산업입니까? 중국이 다 따라왔는데, 그죠? 자, 코스맥스의 월봉 모습입니다. 2008년 고점 찍고 나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월봉이요. 그죠? 자,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뭐 조선주 뭐 수주 받고 뭐 어떻다? 여러분들 2005년에서 2008년 이 부분에 있어서 중후장대한 산업재 소재의 대시세는 끝났습니다. 그죠? 이 월봉에서 잠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잠깐씩 월봉에서의 반등이 나오는데 그걸 매수했다면 계속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펄어비스가 좀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죠? 외국인 지분이 22%나 넘으니까 반등할 만했죠. 게임 관련주의 월봉입니다. 유메이드부터 시작해서 다 급락이죠. 그나마 게임 업종은 실적이 다 안 좋아요. 크래프톤과 NC소프트 정도가 실적이 괜찮고 전부 다 실적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 멀티플을 해소하다 보니까 월봉이 다 깨졌죠. 자, 전체적으로 왜 제가 이런 차트를 보여드리냐면 죄송합니다. 시장에 있어서 지수만 바라보면 안 되고 또 종목만 바라보면 안 되는 시장. 이거 얼마나 주식시장 어려운 시장입니까? 그죠? 그거 아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진핑 황제 만들기. 중국 경제 30년 만에 지금 최악이다. 그죠?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아시안게임과 유니버시아드에 연기했는데 또 아시안컵 축구 경기까지 내년 것까지 연기한 거 지난주에 나왔죠. 자, 올해 이 제로 코로나로 피해액이 3,400조 원을 추정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 부분도 역시 지금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4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하면서 예상치 6%보다도 안 나왔죠. 그만큼 안 좋았다. 왜?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통제를 하는데 경기 관련주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산업재 소재가.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예상보다 심각한 오미크론의 충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나마 그죠? 그나마 베이징은 봉쇄의 해제 기미는 없어도 상하이는 일단 부분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흐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중국 참 난감합니다. 그죠? 4월 청년 실업률이 18.2%. 그죠? 5월은 그거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을 거겠지만 자,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죠? 이 한미 정상회담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미리 앞서가서 여러분들께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반도체 이쪽 라인 부분을 공략하셔라. 그죠? 이제 다 반영됐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핵심 의제는 결국 이 IPEF일 겁니다. IPEF에 그죠? 참여하는 부분. 이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다른 거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결론은 야, 중국 너네가 공급망을 다 잡고 있는데 그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처음 터졌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죠? 코로나 발생만 하면 봉쇄에 공급망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죠? 대중국에 반하는 그죠? 서방 국가, 미국과 일본 이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을 재편하겠다. 이것은 바이든의 방향입니다. 탈세계화를 하겠다. 그리고 자원 외교화를 하겠다. 그리고 서방 진영이 제대로 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이 방향이니까 이거 중국이 히스테리 부릴 거 아닙니까? 또 그죠? 그러면 중국 관련 소비, 경기 관련주는 또 힘이 약해질 명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가운데 또 머리 아픈 게 있죠. 그죠? 지난주에도 얼핏 설명드렸지만 그죠? 어제 파월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물가 잡겠다. 중립금리 이상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난감합니다. 난감한 건 뭐예요? 5월 26일 날 금통위에서 미국 시장이 6월과 7월에 0.5bp씩 올리게 되면 우리 시장하고 뭐예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오늘 5월 26일 금통위에서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빅스텝을 하지 않더라도 0.25bp 이상 금리를 올리고 계속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장 섹터라고 하는 실적이 없는 성장 섹터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거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펀더멘털을 이야기하는 건 그죠? 이렇게 급락한 부분에 있어서의 위치를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미국 시장이 63% 급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50% 급락을 미국 시장 나스닥이 했었고 우리나라 IMF 때 65%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때 52%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54%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떨어진다가 아니라 우리 시장이나 나스닥이나 경기 침체와 신용 위험이 아니면 지금 떨어진 폭이 뭐예요? 대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와 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테크 관련주들의 흐름, 그래서 평균치 하락 20%, 30% 내외에 나스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으로는 충분히 하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요. 떨어지는 부분이 완충이 되더라도 주가는 결국 올라갈 힘이 있냐입니다. 올라가려면 뭐예요? 지금 지배하고 있는 악재 요인이 일정 정도 사라지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전개된 건 없잖아요. 그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여기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이 급해서 내가 이만큼의 시장 급락의 흐름 부분을 바쁘다고 내 마음만 바빠서 시장은 하나도 안 바쁜데 매매를 자주 하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의 산업별 퍼 위치 제가 지난주에 올려놨는데 사실은 공개 방송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방송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 작년에 얼마나 우리 개인 투자가들, 그죠? 특히 미국 시장의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의 비이성적 흐름이 전개됐느냐. 경기 소비재를 퍼 42배 흐름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40배. 우리나라 지금 뭐예요? PER 10배 이하에서도 버벅거리는 주식, 그 좋은 주식들을 놔두고 미국 주식이라고 다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볼 부분이 닷컴 버블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자, 지금 잘 보시면 파란색과 회색 부분의 모습이 쭉 올라가다가 하락하는 모습, 이 파란색과 회색이 비슷하게 내려오죠. 주가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셔야 될 부분은 차트가 비슷한 거와 그리고 실적 베이스의 차이, 이 부분을 다르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2000년 부분에 있어서 나스닥은 그죠? 엄청나게 높은 퍼 92배까지 올라가면서 30배 이하를 내려왔었고 지금 나스닥은 그죠?
작년도 43.8배에서 지금 25배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거품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그렇고 추가적인 지수 급락을 유도하는 흐름으로 보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이것도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조금 재미없어 하실 거기 때문에 문제는 미국에 있어서 물가도 중요하지만 집값이 중요합니다. 집값. 그죠? 지금 미국 30년, 15년 만기 고종 모기지 금리가 이제 상당폭 올라오면서 자, 요거 보시면 차트를 딱 보시면 케이스 실러 미국 20대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만큼 올라와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주택 관련 부채와 주택 가격의 흐름 부분이 금리 인상이나 긴축을 통해서 이제 모기지 연체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이 전개가 된다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위기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위험성은 미국 시장도 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행히 1분기에 이 연체율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은 시장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노조, 그죠? 노조를 계속 만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임금 인상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이 CEO 급여는 반대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기술주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상승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핵심만 이야기를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어닝 서프라이즈, 1사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런데 업종의 차별화가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종 내의 종목 부분의 차별화도 엄청 심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서 하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장에 지금 고객 예탁금이 작년만 해도 70조 라인 78조까지 갔었던 고객 예탁금이 지금 60조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하고 그죠? 그 흐름 속에서 대출 갚고 하는 과정에 개인의 유동성은 약하죠. 그러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환율 하락에 의한 외국인 자금밖에 기대할 게 없는 지금의 국면이잖아요. 자,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대형주이면서 시가총액이 너무 높지 않은, 그러면서 실적이 명확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 위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그죠? 현대차보다는 기아, 그리고 이 여타, 오늘 2차 전지 소재가 신고가 근처에 갔던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 쪽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넘어왔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또 잠시 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시간에 마저 설명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데드캣 바운스냐,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런 섹터와 종목 부분에 실적이 없는 종목은 반등 시 매도가 맞는 겁니다. 그죠? 같은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데드캣 바운스로 바라볼 거냐, 바트밍 아웃으로 바라볼 거냐, 실적도 안 좋고 성장도 안 좋은데 나는 기다릴 거다. 10년 기다렸다가 그죠? 더 밑으로 내려간 종목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후에 이제 MTN 밴드 검색창에서 김기수를 치시면 저렇게 사진 얼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누르시면, 방송을 누르시면 저하고 6시 10분부터 짧은 시간에 이 방송에서 못다 했었던 섹터와 종목 부분, 어떤 게 낙폭과대의 일시적 반등이고 어떤 게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와 종목이냐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인내가 필요한 시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